오른팔을 수동적으로 내버려둬도 오른팔은 잘 접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백스윙 때 원심력을 쓰면 몸이 먼저 틀어지겠죠. 몸이 틀어지고 그 다음 순서를 보시면 손이 오고 그 다음에 클럽 헤드가 맨 나중에 따라오겠죠. 그럼 이렇게 따라올 때 얘가 가속이 붙어요. 이 가속이 오른쪽 팔꿈치를 접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뭐냐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틀어진 거는 원심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팔을 수동적으로 내버려둬도 오른팔은 잘 접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어큐뮬레이터 1번 오른팔이 접혔다 펴지는 거가 수동적으로도 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만 설명을 해주면, 요즘에 트렌드 중에 권영우 박사님이 로프로 하는 드릴 있잖아요. 앞으로 밀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때 오른팔이 왜 접혔을까요? 원심력에 의해서 접힌 거야. 얘를 수동적으로 내버려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해보면, 자, 클럽을 앞에다 밀어놓으면 이 상태 팔로스로잖아요. 몸도 어느 정도 이렇게 따라 돌아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백스윙 때 원심력을 쓰면 몸이 먼저 틀어지겠죠. 몸이 틀어지고 그 다음 순서를 보시면 손이 오고 그 다음에 클럽 헤드가 맨 나중에 따라오겠죠. 그럼 이렇게 따라올 때 얘가 가속이 붙어요. 이 가속이 오른쪽 팔꿈치를 접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뭐냐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틀어진 거는 원심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팔을 수동적으로 내버려둬도 오른팔은 잘 접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히터는 이렇게 놓고 그냥 오른팔의 근육의 힘으로 접으면 몸의 피벗이 스윙어보단 적겠죠. 이걸로도 스윙어 히터를 구분할 수 있어요. 어깨 회전이, 히터 같은 경우는 오른팔이 얘가 파워의 원천이잖아요. 자, 이렇게 놓고 오른쪽 팔꿈치를 접는 거예요. 왼팔이 지면하고 평행이 됐을 때 어깨가 90도보다 적죠. 근데 대부분 아이언 칠 때 선수들이 이렇게 치지, 페어웨이에서 이만큼 이게 돌려서 치는 경우 거의 없어요. 한번 봐보세요. 근데 원심력을 쓰면 그건 아마 롱아이언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드라이버 할 때 웨지 스윙 한번 봐보세요. 웨지나 쇼다이언 스윙 한번 봐보세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야. 그럼 그게 뭐냐면 히터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 잘 찝으신 거야. 오른팔을 내가 능동적으로 쓰느냐 수동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4개의 어큐뮬레이터가 사용되는 게 좀 틀릴 수가 있겠죠. 자, 요거는 이제 머신 컨셉 아까 우리가 알아봤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골핑 머신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지만 부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뭐 골프를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할 필요 있냐,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또 이 그림을 보고 되게 오해를 많이 해요. 이 그림이 뭐냐면 요 막대기가 우리 몸이에요. 그리고 요게 클럽인데, 그러니까 머신 컨셉, 왼팔하고 클럽을 놀이터의 그네처럼 이렇게 설정을 하고 다른 부분에 의해서 얘를 움직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컨셉인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거를 부정하시는 분들이, 아니 사람의 몸이 이렇게 붙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골핑 머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움직일 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가능하잖아요. 이렇게만 설정만 해놓고 얘는 몸의 다른 부분에 의해서 움직이면 또 설명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에 있는 머신은 그래서 머신 컨셉이거든요. 간단하고 움직이는 부분이 거의 없지만 사람의 몸은 움직이는 부분이 너무 많아 선택된 절차에 의해 제어가 돼야 된대요. 제가 이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려면 머리 위치를 지키고 스파인 앵글을 유지하고 오른쪽이 뒤로 빠져줘야 되겠죠. 그럼 어깨도 뒤로 빠져야 되고 골반도 어느 정도 빠져야 되고 무릎도 어느 정도 펴줘야지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얘를 지키려고 하면 얘를 안 쓰고 지킬 수가 있을까요? 바깥으로 나가요. 지키려면 자연스럽게 얘가 뒤로 비켜줘야 되잖아요. 그럼 얘도 움직이고 무릎도 움직이고 골반도 움직이고 얘도 빠지고 체중도 5대5로 있던 게 오른발 뒤꿈치 왼발 앞꿈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클럽의 3가지 기능 제어는 이게 메케닉이겠죠. 클럽 페이스, 헤드, 샤프트 제어하는 거. 과학적이어서 신뢰할 수 있지만 무지한 결정 및 근육의 잘못된 사용은 불행을 가져올 수 있대요. 그 대표적인 게 머신 컨셉이 깨지면은 이제 골프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왼손목 코킹. 머신 컨셉에 의하면 얘도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없고 왼손목도, 팔도 능동적으로 이동할 수 없고 어깨도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라인을 이렇게 잘 제어한 상태에서 테이크어웨이 동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왼손목의 근육을 쓰지 않고 코킹을 하고 왼팔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못 움직여. 혼자 못 올라가요. 팔꿈치가 접어주면. 그리고 라인을 지키면서 팔꿈치가 펴지면. 오른팔 입장을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볼까요? 오른팔은 터나 스윙어나 능동적으로 펴지든 수동적으로 펴지든 얘는 펴져야 돼요. 그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펴지려면 어떻게 돼야지 펴질까요? 접혀야 돼요. 접혀야지 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를 필 수 있을까요? 안 접으면 파워가 나올까요, 얘가? 안 나와요.
왼팔을 올리고 왼손목 코킹 하는 것도 오른팔, 그러니까 팔도 뭐냐면 요 팔뚝을 이게 픽업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자, 그럼 손이 여기 있어요. 아래에 있죠? 오른손이. 제가 요 팔뚝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손이 왜 위로 갔을까요? 여기 있던 손이. 여기 간 이유. 그렇죠. 근데 이걸 대부분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손으로 들려고 한다는 거죠. 손으로 드는 게 아니라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제가 손을 안 쓸게요. 이렇게 걸어놓고 제가 팔꿈치가 이렇게 접힐게요. 그럼 얘를 놓으면? 근데 얘를 손으로 들잖아요. 필 수가 없어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망치질하고 비슷해요. 망치질을 하는 것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손으로 안 들어요. 팔꿈치가 툭 펴져요. 그러면 이 무게를 정말 활용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초보 목수들이 대부분 망치질을 잘 못하잖아요. 망치를 손으로 들어서 손으로 치려고 하니까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망치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놓고 하면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면 내가 적은 힘으로 내가 이렇게 가요. 그리고 손목이 이렇게 써지는 것도 뭐냐면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면 얘가 올라가죠. 그럼 얘가 더 가려면 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제껴지고 다시 팔꿈치가 펴지면 쿵 이거지. 이건 큰 파워가 아니거든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백스윙 탑 올라가서 네. 레그가 좀 심하게 되는 네. 이런 식으로 네. 출렁이는 느낌. 네. 그런 경우에는 좀 팔꿈치를 늦게 접어줘서 그런 그렇게 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이 라인을 지키잖아요. 여기서 왼팔이 비교적 평행이 됐을 때 이 그립 끝이 저 라인을 지켜야 돼요. 그럼 이때 이제 그런 분들의 미스는 뭐냐면 여기서 백스윙 탑으로 가는 걸 막연하게 손목을 꺾어서 얘를 이렇게 보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잘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이 끝이 저는 저 바닥에 있는 흰색 라인을 지킬 거예요. 출렁거릴 수가 없죠.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들려고만 손으로 이 상태에서 저 라인을 계속 지킬 거예요. 제가 요 끝이 저 뒤에 라인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 상태에서 요 라인을 계속 저로 가르친다고 치면 다시 한번 평행이 되겠죠. 그럼 놓고 손이 아니에요. 손하고 팔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라인을 지키려면 오른쪽이 더 뒤로 빠져줘야 되겠죠. 더 빠지고 하다 보면 여기서 평행이 또 한 번 되겠죠. 근데 그것들을 대부분 아마추어분들 어떻게 하냐면 여기까지 잘 하셨어요. 손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 그래서 무지한 결정 및 근육의 잘못된 사용은 머신 컨셉이 깨지는 거겠죠. 왼손목 코킹도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얘는. 자, 코킹이라는 게 간단해요. 자, 코킹이라는 게 요 손날이 팔뚝하고 일직선이 되는 게 코킹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놓고 얘는 머신 컨셉에서 얘는 혼자서는 못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여기서 팔꿈치가 손이 아니고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접해볼게요. 펴지면 다시 차오고. 이거죠. 그러니까 이 왼손목 코킹이나 왼팔이 올라가는 거는 왼팔 자체적인 게 아니고 오른 팔꿈치, 손도 아니에요. 손으로 드는 게. 자, 그런 경험 있잖아요. 우리가 한의원 같은 데 가보면 왼팔 여기가 아파서 한의원을 가요. 근데 침 잘 놓으시는 분들은 여기다 침 안 놓잖아요. 이런 데다가 막 놓고 하잖아요.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대잖아요. 우리 몸도. 그러니까 왼팔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왼팔에 힘이 빠져 있어요. 그럼 제가 오른손 손가락 하나라도 이렇게 팔꿈치 접잖아요. 들 수 있어요. 너무 툭 떨어지고. 그럼 아까 우리 다운스윙 때도 이렇게 들어서 너무 툭 떨어지죠. 떨어지기 전에 휙 튀겨주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스윙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패닝 모션이 됐으면 그 다음에 뭐냐면 오른팔뚝에 픽업을 해야 되겠죠. 자, 패닝, 그 다음에 픽업이죠. 자, 픽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3차원 임팩트 방향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백스윙을 우리가 이렇게 잘 들었다고 치고 이렇게 잘 들었어요. 패닝 모션과 픽업 모션에 의해서 잘 들었어요. 그럼 얘가 밑으로 임팩트로 내려가는 방향이 세 가지 방향이 있대요. 어디냐면 첫 번째는 밑으로 내려와요. 그 다음에는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엔 앞으로 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방향이 역순으로만 올라가면 내려오는 방향이 순차적으로 잘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다운의 반대가 뭘까요? 다운의 반대. 업. 아웃의 반대는? 인이죠. 올라갈 때는. 그렇죠. 업인? 이 클럽 헤드가 제가 위로 올라가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왜 뒤로 갔을까요? 제가 얘를 이렇게 뒤로 보냈을까요? 이렇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3차원 임팩트에서도 저 포워드 방향,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고 바깥으로 가고 마지막 이 앞으로 가는 거는 결과의 포스래요.
결과의 포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의도적으로 안 해도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걸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게 뭐랑 비슷하냐면 시계추가 이렇게 움직여요. 얘를 이렇게 들었다가 얘를 탁 놓으면 요 체하점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렇게 가죠, 얘가? 근데 얘는 앞으로 왜 갔을까요? 얘가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그럼 얘는 그냥 자동으로 밑으로만 내려가면 앞으로 가는 거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골프 스윙에 있어서의 시계추는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이렇게 기울어진 면에서 시계추 운동을 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하나가 더 추가가 되겠죠. 안으로 들어가고 바깥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되겠죠. 라인을 지키려면 안으로 위로 올라가면 얘가 뒤로 가요. 내려올 때도 밑으로 내려오고 바깥으로만 나가면 앞으로 가는 거는 내가 의도치 않게 얘를 이렇게 앞으로 안 보내도 내버려 놓고 적정한 타임에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오른쪽이 푸시가 되고 왼쪽이 풀이 되는 움직임이 되면 이 앞으로 가는 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백스윙 때도 마찬가지예요. 백스윙 방향은 이 역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운의 반대는 업, 인, 백이잖아요. 뒤로 가는 거는 내가 위로 안으로만 보내면 이 클럽 헤드를 내가 굳이 뒤로 보내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동안 우리는 제일 많이 신경 썼던 게 뭔가요? 테이크어웨이일 때. 뒤로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올려야 돼요. 그래서 3차원 스타터, 테이크어웨이는 3차원 임팩트 역순으로 움직이면서 오른 팔뚝 픽업으로 클럽을 즉시 동시에, 그러니까 위로 안으로가 거의 동시에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패닝을 하면 얘가 안으로 위로 가는 거는 자연스럽잖아요. 놓고 손이 여기 있어요. 이 위치를 이렇게 제가 지키고 여기서 패닝을 하면 처음보다 안으로 가고 위로 올라가겠죠. 이게 동시에 되면 뒤로 가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30cm를 똑바로 빼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느 방향을 제일 많이 신경 쓸까요? 이 세 가지 방향 중에. 업인 백 중에. 30cm 똑바로 빼. 어떤 프로님이. 뒤로 보내려고 하겠죠. 그럼 패닝이 될까요? 이렇게 뒤로 보내려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클럽을 즉시 위로, 안으로, 뒤로 움직이면서 직선 베이스 라인을 추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신경 쓸 게 없는 게 내가 오른 팔뚝으로 이 바닥에 있는 플레이 라인을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면 업, 인, 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차원 모션의 느낌은 올리는 거래요. 그래서 픽업이거든요. 여기서 팔뚝을 이렇게 픽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이 팔뚝이 다시 이렇게만 내려오면 되겠죠. 내려오는 걸 몸이 방해만 안 하면 되겠죠. 이 움직임에 내 몸의 다른 부분이 그냥 방해만 안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픽업을 또 이제 뭐랑 붙여서 생각하셔야 되면 오른 팔꿈치의 액션이에요. 여기서 액션은 팔꿈치가 뭔가를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자, 팔꿈치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백스윙 때. 그거밖에 못해요. 팔꿈치 접히는 건 액션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오른 팔꿈치를 접고 펴는 것은 오른 손목을 벤트하거나 플랫하거나 코킹하지 않고 오른 손목을 이렇게 뭐 이거 하지 않고 왼팔을 올리고 내리고 또는 왼손목 콕이나 엉콕을 할 수 있대요. 팔꿈치가 여기서 패닝 모션 이후에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면 왼팔을 올리는 역할도 하고 왼손목 코킹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럼 얘가 제자리를 찾아오려면 다시 팔꿈치만 라인을 지키면서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면 얘만 펴주면 왼팔이 붙어 있다고 치고 제자리를 찾아오는 게 훨씬 더 쉬워질 수도 있죠. 그래서 오른 팔꿈치 액션 3차원 임팩트 세 가지 요소의 파워를 만들고 제어한대요. 그러니까 3차원 업인 백이면 내려올 때 다운, 아웃, 포워드 방향은 팔꿈치가 접혔다가 펴지면 다운, 아웃이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오른 손목 벤트에 의한 클럽 샤프트와 오른 팔뚝의 인라인.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오른 손목 벤트에 의한 클럽 샤프트와 오른 팔뚝의 인라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른 팔뚝 플라잉 웨지예요.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오른 팔뚝 플라잉 웨지로 바꿀 수도 있겠죠. 오른 팔뚝 플라잉 웨지는 클럽을 볼에 전달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그렇겠죠. 팔뚝이 왔다가 가면 제자리를 찾아오니까. 오른 손목을 코킹하지 않고 백스윙을 하려면 유일한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른 팔뚝으로 들어 올려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작을 홈모 켈리는 또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오른 팔뚝의 픽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엘보 액션이에요. 팔꿈치가 접히면 여기서 놓고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면 팔뚝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큐뮬레이터 몇 번일까요? 팔꿈치가 접히는 거예요. 1번이 뭐를 만들었죠? 왼손목 코킹을 아까 우리가 어큐뮬레이터 2번 봤을 때 어큐뮬레이터 2번은 어큐뮬레이터 1번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랑 또 붙어요. 그러면 왼손목 코킹 신경 쓰실 필요 없잖아요. 이 개념을 알면 그럼 다운스윙 때 훨씬 더 심플해지지 않을까요?
왼손목 코킹은 오른쪽 팔꿈치가 접히면 접힐수록 더 많이 되는 거죠. 결국은 오른팔 입장에서 얘는 펴줘야 돼요. 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알아서 싱크가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남자 PGA 선수들 그 스윙하는 거를 저는 그전에는 어떤 조금 의구심이 있었냐면, 아니 쟤네들은 얼마나 연습을 하고 얼마나 스윙이 좋길래 드라이버를 저렇게 과감하게 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왼손목 코킹에 대한 타이밍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오른팔을 접었다가 결국은 우리가 피니시로 가면 얘를 펴줬다가 감아줘야 되는데, 이 모션으로 싱크를 맞춰버리면은 제 3자가 봤을 때는 정말로 과감하게 치는 듯하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복잡하게 한번 골프를 만들어 보자고요. 스윙을 하는데 왼손목 코킹 내가 정확한 타이밍에 와서 내가 적정한 타이밍에서 내가 인위적으로 푼다고 하면 과감한 스윙이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이앵글이 업라이트한 클럽은 내 팔꿈치의 위치가 비교적 내 몸에 가깝고, 플랫한 클럽은 오른팔뚝을 맞추려면 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움직임에 의해서 스트로크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오른팔뚝 플라잉 웨지를 맞추면 이 팔뚝이 얘를 맞추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몸에서 이렇게 가깝지만 벌어져야 돼요. 이 상태에서 라인을 지키면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거를 이제 피스톤 모션이라고 하고, 이 팔뚝이 이렇게 조금 더 기울어져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패닝 모션이라고 하죠. 이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맞추죠. 그러면 이제 팔뚝이 어떻게 움직여요? 라인을 지키려면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놓고 팔뚝 접었다가 라이앵글이 플랫해지고 오른 팔뚝에 패닝 양이 얘가 이렇게 되니까 회전량이 많잖아요. 자연스럽게 많아져요. 그럼 자연스럽게 롤의 양이 많다는 얘기는 로프트가 뒤로 푸딩이 되니까 아무래도 굴러가는 양이 많겠죠. 이렇게 되면 레이백 되니까 공이 뜰 거고. 과학이다. 무조건 어프로치는 왼발이 뒤로 빠지고 이 상태에서 굴리려고 하니까 이게 쥐가 나는 거지. 잘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여기서 제일 자연스러운 건 뭐냐, 레이백 도는 동작이 제일 자연스러워. 여기서 자꾸 얘를 인위적으로 롤을 만들려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스윙어 같은 경우는 2, 3, 4, 히터 같은 경우 1, 2, 3을 조합을 하면 스트로크라는 게 생겨요. 펀치샷, 피치샷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이거 스윙을 어떻게 할 거냐, 어큐뮬레이터를 조합을 해서 스트로크의 정의를 골핑 머신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큐뮬레이터 3 롤의 지배적인 역할로 인해 오른 팔꿈치 위치로부터 파생되는 움직임과 이 오른팔 참여 특성에 따라서 펀치샷, 피치샷, 그 다음에 푸치샷으로 나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른쪽 팔꿈치 위치가 어드레스 때나 스윙할 동안 어디에 위치를 하느냐. 이 어큐뮬레이터 3의 롤의 지배적인 역할이래요. 호라이즌 힌지는 롤의 양이, 턴앤 롤의 양이 많죠. 앵글드는 반밖에 안 되죠. 버티컬은 반대로 되니까 롤의 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힌지 액션을 써서 클럽 페이스를 제어하면서 오른팔뚝 플라잉 웨지,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잘 활용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팔꿈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데, 드라이버나 웨지 가장 극단적인 클럽을 놓고 보면, 자, 팔꿈치 위치는 클럽의 라이앵글과 길이에 따라서 내 몸에 위치하는 위치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플라잉 웨지 구조에 의해 웨지는 어드레스에서 오른쪽 팔꿈치 위치가 몸에 가까우며, 드라이버는 내 몸에 멀게 위치해요. 그냥 긴 클럽과 짧은 클럽을 가지고 왼팔 플라잉 웨지, 오른팔뚝 플라잉 웨지를 맞춰보면, 레벨 상태가 왼팔 플라잉 웨지를 보시면 이 클럽 샤프트랑 왼팔이 이렇게 V자 쉐입을 유지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오른팔뚝 플라잉 웨지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이 플라잉 웨지를 오른팔뚝 이렇게 맞추면 이 팔꿈치가 제 몸에서 어떨까요? 생각보다 멀죠. 그럼 이게 자연스럽죠. 근데 만약에 얘가 가까우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팔뚝 플라잉 웨지를 맞추는데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라이각이 업라이트한 웨지라는 클럽을 갖고 제가 동일하게 왼팔 플라잉 웨지, 오른팔뚝 플라잉 웨지를 이렇게 맞추면 가까워져요. 그럼 이 상태를 유지하고 라인을 지키면서 패닝 모션과 픽업 모션을 하면 오른쪽 팔꿈치는 클럽이 짧아질수록 바깥쪽으로 빠지고, 길면 턴의 양이 많으니까 내 몸 앞에 있으면서 얘가 밑을 향하겠죠. 그래서 이 오른쪽 팔꿈치가 내 몸에서 이렇게 빠졌다가 임팩트 순간 내 몸 사이드에서 접근하면서 임팩트로 가는 패턴을 펀치 스트로크라고 얘기를 하고, 내 몸 앞에 있는 스트로크를 피치 스트로크라고 해요. 자, 클럽의 라이앵글과 오른팔뚝은 동기화가 된대요. 라이앵글이 업라이트한 클럽은 내 팔꿈치의 위치가 비교적 내 몸에 가깝고, 플랫한 클럽은 오른팔뚝을 맞추려면 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움직임에 의해서 스트로크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오른팔뚝은 패닝 모션과 피스톤 모션을 할 수 있대요. 자, 패닝은 우리가 이해가 됐죠. 이렇게 박수 치면서 이렇게 클럽팩이 열리는 거. 자, 피스톤은 뭐냐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돌지 않고
수직으로 이렇게. 근데 이게 또 이제 뭐랑 연관이 있냐면 퍼터를 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웨지랑 퍼터를. 라이앵글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어느 게 라이앵글이 더 업라이트한가요? 퍼터죠. 퍼터를 갖고 오른팔뚝 플라잉 웨지를 맞추면 이 팔뚝이 얘를 맞추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몸에서 이렇게 가깝지만 벌어져야 돼요. 이 상태에서 라인을 지키면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거를 이제 피스톤 모션이라고 하고 이 팔뚝이 이렇게 조금 더 기울어져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패닝 모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 띄울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웨지샷으로 조금 더 짧은 거리의 공을 띄울 때는 각각 얘를 이렇게 열고 연 상태에서 이 클럽 패스 이렇게 맞추죠. 그러면 이제 팔뚝이 어떻게 움직여? 라인을 지키려면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놓고 팔뚝 접었다가 그럼 아무리 내가 이렇게 조금 강하게 하려고 하더라도 거리가 비교적 적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스탠스에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한 게 뭐냐면 웨지라는 클럽을 이렇게 잡고 여기서 오른발이 이렇게 가까워지면 이 위치에서 얘가 가까워지면 라인글이 어떻게 될까요? 업라이트해지죠. 그럼 이 상태 라인을 지키려면 자연스럽게 회전의 양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롤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 그대로 놓고 오른발이 뒤로 빠지면 얘도 플랫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라인을 지키면 패닝의 양이 많고 그럼 반대쪽으로는 롤의 양이 많죠. 그러면 라이앵글이 플랫해지고 오른팔뚝이 패닝 양이 얘가 이렇게 되니까 회전량이 많잖아요. 자연스럽게 많아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롤의 양이 많다는 얘기는 로프트가 뒤로 푸딩이 되니까 아무래도 굴러가는 양이 많겠죠. 이렇게 되면 레이백 되니까 공이 뜰 거고. 과학이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한 가지 지금 프로님 말씀한 것처럼 무조건 어프로치는 왼발이 뒤로 빠지고 이 상태에서 굴리려고 하니까 이게 쥐가 나는 거지. 잘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여기서 제일 자연스러운 건 뭐냐? 레이백 도는 동작이 제일 자연스러워. 여기서 자꾸 얘를 인위적으로 롤을 만들려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알고 숏게임 연습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요? 훨씬 더. 근데 그렇게 재밌어서 내가 할 수 있으면 팔을 할 수 있는 확률, 버디를 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팔꿈치는 항상 이 라이앵글에 영향을 받아서 내 몸 앞에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팔뚝이 이렇게 플랫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라이앵글이 업라이트 했을수록 이 팔꿈치가 내 몸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이 나오죠. 이렇게 라인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패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 손바닥이 지면을 보고 이렇게 가요. 퍼터도 이 패턴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디셈버가 어프로치 할 때, 칩샷 할 때 디셈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손바닥이 지면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백스윙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가까이 있으니까 얘가 업라이트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라인을 지키려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그대로 피면 이렇게 놓고 얘를 자꾸 이렇게 돌리려고 그래. 얼마나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꿈치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팔꿈치 위치에 따라서 오른팔뚝 패닝 모션과 픽업 모션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주요 기본 세 가지 메이저 스트로크는 펀치, 피치, 푸시래요. 스윙어는 피치 스트로크라는 거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히터는 펀치 스트로크를 많이 쓰고 이제 푸시 스트로크는 뭐냐면 짧은 칩샷이나 퍼팅 스트로크를 할 때는 이제 푸시 스트로크가 많이 사용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로딩과 오른 팔뚝의 인라인 관계를 통해 오른손 또는 클럽 샤프트뿐만 아니라 오른 팔뚝을 임팩트로 던지거나 밀어 넣어야 되는 게 스트로크의 절대적인 필수 요소래요. 자, 밀어 넣는 건 뭘까요? 오른 팔뚝을 밀어 넣는 거. 다운스윙에서 여기 임팩트에서 얘를 밀어 넣는 거는 오른팔을 능동적으로 접었다 피는 움직임에 의해서 이렇게 가자는 거고, 던진다는 얘기는 오른팔 수동적으로 놓고 프레셔 포인트 3번 압력을 유지하고 반대쪽 몸의 원심력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 이거 잘 던져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윙어랑 히터랑도 이제 구분이 된다는 거죠. 이 던져지는 동작이 골프 스윙하고 가장 비슷한 동작이 뭐가 있을까요? 밀어 넣는 거야. 뭐 이제 복싱으로 따지면 스트레이트 펀치에서 이제 펀치라고 표현을 하고, 던진다는 거는 물수제비 던지는 동작과 제일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물수제비를 잘 던지려면 어떻게 던져야 되냐면 돌을 딱 잡고 높게 들죠. 그 다음에 물수제비를 잘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평면하고 낮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힙 슬라이드를 통해서 스파인 틸트가 얘가 낮아져요. 그 다음에 얘를 팔을 이렇게 탁 해서 던지는 게 아니고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서 관성에서 얘는 앞으로 가지겠죠. 이게 던져지는 거예요. 이 물수제비를 잘 못 던지거나 프로야구 선수들 투수보다 사회인 야구 선수들이 구속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로야구 선수들은 이 팔로 안 던진대요. 걸어만 놓고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얘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얘가 펴지게끔 해야지 스피드가 나는데, 보통 사회인 야구 이제 투수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팔로만 던지니까 스피드가 안 나죠.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 타자보다 투수들이 골프를 잘하는 이유가 공 던지는 메케닉하고 골프 스윙 메케닉하고 원심력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하다는 거예요.